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이 수십 년 전에 종료되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독립 연구자들이 잊혀진 기록들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처음 몇 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은 이러한 생각을 즉시 뒤엎었다. 케이시는 현재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묘사들을 남겼으며 2025년 말과 2026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이 발견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그의 글은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 간에 퍼지고 있는 긴장 상황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 계시의 어조는 직설적이고 비판적이며 불편함을 주는 것이었으며 마치 세상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깊은 피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 시작은 학계와 영적 공동체를 크게 움직였다. 케이시는 먼저 집단적 감정 영역에 영향을 미칠 주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인류가 이 시기의 무게를 내부 불안정, 충동적 행동, 증가하는 양극화를 통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이 내용을 현재 현실과 비교했으며 그 일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타나는 감각은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예언자의 기록이 마치 오늘 관찰되는 사회적 행동을 실시간으로 논평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긴장, 경제적 위기, 지역적 갈등은 케이시가 세계적 붕괴의 첫 신호로 묘사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일치로 그의 예언이 모호한 경고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 세계로 드러날 전환기의 시기에 대한 상세한 경고였다. 발견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연구자들이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경험한 현상을 설명한 기록을 발견했을 때 나타났다. 그는 하늘에 두 개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밝고 다른 하나는 어두워 인간 의식의 분열을 상징하는 결정적 순간을 의미했다. 이 내용의 충격은 즉각적이었는데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 정신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수억 명에게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인식이었다. 약 3억 명이라는 추정은 인구 지도를 케이시가 언급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나온 결과였다. 중국, 일본, 한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야기에서 명확한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 정확성은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예언자가 이 지역이 세계적 변혁의 중심이 되어 나머지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사건들의 순서가 필수적이라고 확고히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이 주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중국은 내부 혼란, 권력 다툼, 구조적 피로가 특징인 다음 단계를 겪게 될 것이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는 지점으로 등장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간격은 한국에게 주변 국가에서 관찰된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제공했다. 학자들은 이 해석을 일종의 전략적 영적 우위로 보고 있다. 짧은 순간 동안 의식적인 결정이 관련된 모든 다른 나라에 닥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였다. 케이시가 남긴 경고는 이 지역 전체가 수년간 축적된 내부적 약점을 드러내는 사건들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기록들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케이시가 외부 현상만 예측한 것이 아님을 결론지었다. 그는 인류를 글로벌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적 장으로 설명했다. 긴장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집단적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타난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국경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생성하게 된다. 대중의 관심은 이러한 분석 일부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커졌다. 많은 사람들은 최근 정부와 국민들의 행동이 수십 년 전 케이시가 묘사한 순서를 따른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른 이들은 연구자들이 이 문서들을 오랫동안 무시한 것을 비판했다.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상황이 이제 긴급성을 띠게 된 것이다. 케이시는 현대 세계의 붕괴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것들은 조용히 축적되어 넘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쌓이며 그 지점에 이르면 연쇄적으로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아시아 상황과 직접 연결되며 정치적, 사회적, 영적 긴장이 뚜렷하게 고조되는 모습과 맞닿는다.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은 예언적 내용을 주시하는 전문가와 관객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분석된 기록에서 그는 자신의 비전이 강도를 바꾸기 시작한 순간을 묘사했다. 케이시는 일반적인 꿈이
미래 사건에 대한 극도로 상세한 인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경험의 명료성은 그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조차 놀라게 했으며 수년 후에야 의미를 갖게 되는 예측의 정확성을 목격하게 했다. 각 기록은 그가 더 깊은 의식 상태에 접근하면서 능력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며 마치 인간적 인식과 글로벌 사건에 대한 숨겨진 정보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나타났다. 이는 집단적 주기와 관련된 영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학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중요한 참조로 만들었다. 문서들은 예언자가 단순히 상징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오직 훗날 검증될 수 있는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묘사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의 정확성은 복잡한 예언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정 지역들이 그의 기록 속에 등장했고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서의 급격한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는 세계가 긴장된 시기에 접어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점이 현대 연구자들로 하여금 오래된 기록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케이시가 아시아의 현재 상황과 맞닿는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동 경고가 촉발되었다. 그들은 그의 말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전환점을 가리킨다고 결론지었다. 분석 결과 케이시의 이 주기에 대한 비전은 단순한 외부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변혁이 기관 내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경제 시스템, 영향력 집단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점차 소모될 것이었다. 예언자는 동맹이 쉽게 깨지고 지속적인 불안정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기를 묘사했다. 이러한 예언은 중국, 일본, 한국 간 현재 긴장과 유사성을 발견한 정치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에 따르면 케이시는 사건의 연속이 점차 심화되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내다본 것이다. 이 패턴은 일반 대중에게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나는 글로벌 재구성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비전 단계에서 결정적인 지점은 케이시가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인지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나타난다. 그는 이 인식이 대규모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 심리 붕괴를 의미한다고 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정신적 인상을 경험할 가능성은 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분석가들이 사용한 인구 지도는 케이시가 언급한 지역들이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변혁이 예언자가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한 지역에서 실제로 시작된다는 점은 그 비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해석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옛 기록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많은 기록에서 케이시는 세계적 감정적 압력이 특정 수준에 도달할 때 인간 행동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이 충분한 결과 분석 없이 성급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속 과정은 국경을 넘어 대륙 전체로 확산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대 연구자들은 현재 세계가 이미 유사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정부 간 마찰과 증가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예언에서 묘사된 곡선을 그대로 따르는 듯하다. 예언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정합성이 조사에 참여한 이들을 가장 우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다음 게시들은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내용에서 급격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늘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와 집단적 감정장 사이에 소통 지점이 되는 순간을 묘사했다. 비전에서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주기 전환 시점에 동시에 두 개의 빛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하나는 확장을 상징하는 강렬한 빛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내부에 쌓인 압력을 드러내는 어두운 빛이었다. 이러한 묘사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함께 나타나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다. 마치 지구의 그 부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충격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비전은 기록에 언급된 수치를 현재 데이터와 비교할 때 더욱 강력해졌다. 케이시는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 빛의 분열을 인식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약 3억 명이라는 추정치는 예언과 관련된 인구 밀집 지역을 분석하면서 도출되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은 이 인식이 집단적 심리적 붕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감정적 무게를 느끼게 되며 이 현상은 세계가 케이시가 묘사한 주기의 결정적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이 비전의 중요성은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때 더욱 커진다. 일본은 깊은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며 내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시기를 시작한다. 이어 중국은 내부 갈등과 경제 시스템의 피로로 특징 지어지는 강한 긴장을 겪는다. K씨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연쇄 반응으로 묘사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는 지점으로 등장하지만 연구자들의 주목을 끄는 특징이 있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간격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놓치는 신호를 인식할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묘사를 분석하면서 K씨는 사건의 순서를 주기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각 지역의 집단적 인식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역은 누적된 긴장 수준에 따라 현상에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지정학적 분석가들 사이에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으며 언급된 국가들이 이미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과 맞물렸다. 예언은 현재 상황과 정합성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긴급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K씨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전체를 설명하고 있음을 강화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 것은 K씨가 인간의 반응이 즉각적일 것이라고 기록했을 때 나타났다. 그는 집단적 결정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빛의 인식은 충동적인 정치적 움직임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비전은 오늘날 세계에서 이미 관찰되는 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정부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은 강렬하게 반응하며 위기 상황은 마치 공통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처럼 확산된다. 이러한 연결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초기 결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분석 결과 K씨는 이 현상을 물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심리적 신호로 다루었다. 그는 인류가 결국 마음 자체가 주요한 갈등의 장이 되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백만 명이 빛의 분열을 인지할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 반응이 세계적 영향의 시작을 표시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세상은 기존 방식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며 K씨에게 이것은 글로벌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발점이 될 것이었다. 기록을 연구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3억 명이라는 추정치가 상징적 수치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는 특정 지역에 분포한 실제 사람들을 나타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에 따르면 이 동시적 인식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역학을 변화시킬 것이다. 집단적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져 단기간에 깊은 변화를 촉발할 조건을 만들게 된다. 연구자들은 이 과정이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유사함을 깨닫고 경악했다. 예언과 현실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급속히 줄어드는 듯 보였다. 전문가들이 비전의 내용을 현재 인류의 상태와 비교할 때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감정적 긴장, 전 세계적 불안, 심리적 소진은 이미 인류가 압박 속에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K씨는 인간의 마음이 특정 수준의 긴장에 노출될 때 현실 인식이 변화한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두 빛 현상 동안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는 집단적 착각이 아니라 인류 자체의 감정 상태가 만든 효과이다. 영향력은 매우 강렬하여 수백만 명이 마치 보이지 않는 구조가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 기록들은 조사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에드가 K씨는 두 빛 현상 이후 아시아에서의 사건 순서가 글로벌 영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일본이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감정적 붕괴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향은 집단적 인식으로 인해 대규모 결정이 변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분석가들은 이 예측을 현재 일본의 긴장 상황과 비교하며 K씨가 제도적 안정성의 급격한 붕괴를 예견했음을 깨달았다. 이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시기를 시작하는 신호였다. 묘사는 중국을 언급할 때 더욱 복잡해졌다. K씨는 중국이 내부 갈등과 구조적 실패로 특징 지어지는 광범위한 소모의 물결을 겪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가 축적한 압력이 한계를 넘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이 내용이 그의 최면 기록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징적 비전이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불안정에 들어갈 영토에 대한 예측임을 지적했다. 기록들은 이러한 붕괴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은 K씨가 한국을 언급할 때 나타난다. 그는 한국이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지만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한국은 주기 완성의 지점으로 등장하며 충격 사이의 간격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신호를 해석하고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현대 학자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유라고 강조했으며 한국이 K씨가 묘사한 주기의 결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K씨가 단순히 외부적 불안정만을 언급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집단적 인식이 인간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 부분은 중요한 결정이 강렬한 감정의 영향 아래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위험은 단순히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해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입장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으며 이 예언이 현재의 상황, 성급한 결정과 증가하는 긴장과 일치함을 인정하게 했다. 다음 구절에서 K씨는 그가 영적 일식기라고 부른 현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인류가 자기 내부의 그림자를 세상에 투영하는 시점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 일식은 천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긴장이 극도로 심화되면 대규모로 인지 가능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 예언 단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K씨가 점점 더 빈번하게 관찰되는 전 세계적 심리적 영향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적 일식은 K씨가 그것이 파동처럼 퍼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첫 번째 파동은 언급된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파동은 인접 지역으로, 세 번째 파동은 지구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된다. 학자들은 이 파동을 집단적 반응의 단계로 해석했다. 축적된 긴장이 클수록 다음 파동의 힘도 커진다. 이 예언 구절은 단순히 지역적 영향이 아니라 주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글로벌 변화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K씨가 영적 일식이 인간의 안전 감각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언급한 지점이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이 느낌은 경제, 정치, 국제 관계와 같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렬해진다. 최근의 위기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패턴이 현재 세계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 불안, 충동적 행동, 통제에 대한 절박한 욕구는 K씨가 이 일식의 초기 신호라고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K씨는 이 일식을 처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가 감정적 긴장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세상은 집단적 반영과 직면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이 예언 구절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학자들은 K씨가 깊은 변화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피해온 현실에 직면할 때만 발생한다고 보여주고자 했다고 해석한다. 다른 학자들은 축적된 행동의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한다. 공통점은 모두가 그의 언어의 정확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 기록들을 검토하는 동안 K씨는 이 단계를 분기점으로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영적 일식 이후 신호들이 단순한 내부적 인식을 넘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기록했다. 그는 특이한 생물, 혼란을 일으키는 기상현상, 자연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언급했다. 이러한 계시는 예언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와 함께 구체적 현상이 동반되는 시기였다. 예언의 진보된 기록들은 에드가 K씨가 남긴 가장 불안한 부분 중 하나를 드러냈다. 그는 주기 진행의 물리적 표시로 등장하는 생물을 묘사했다. 그 중 하나는 기형적인 형태로 눈에 띄는 새였다. K씨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6개의 다리를 가진 까마귀를 다양한 지역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 까마귀는 특정한 신호처럼 나타났으며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에는 알려진 자연현상과 관련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분석에서는 이 까마귀를 인간 집단적 불균형이 자연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다. 6다리 까마귀의 등장은 단일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K씨는 이 신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처음에는 드물게 등장하다가 점차 빈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람들이 관찰 기록을 남기고
이후 당국이 이를 인지하게 되는 순서가 이어진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예언자의 묘사가 객관적이며 상징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게 이것은 물리적 경고였으며 영적 주기가 한계를 넘어 현실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표시였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은 이 생물이 인간 행동에 축적된 긴장으로 인해 자연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K씨가 이러한 신호를 사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언자는 인간의 반응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형적인 까마귀에 대한 태도는 일종의 집단적 시험이 될 것이다.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기의 단계를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으로만 다루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현대학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 반응과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게 한다. 후속 구절들은 자연과 관련된 더욱 불안한 예언을 담고 있었다. K씨는 2026년 동안 세계가 자연 요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세 가지 주요 재앙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물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땅, 마지막 하나는 공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홍수, 물 부족 또는 오염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는 지질학적 불안정으로 도시 구조의 붕괴와 예기치 못한 지진을 포함했다. 세 번째는 인간 호흡계에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묘사는 이미 취약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패턴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 예언은 K씨가 호흡기 질병의 재등장을 언급하면서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이 질병이 신체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도 같은 강도로 영향을 미치며 집단적 정서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록했다. 연구자들은 K씨가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적 효과를 묘사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글로벌 경험으로 인해 이 예언의 신뢰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K씨가 인류가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문제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예언에서 묘사된 글로벌 영향은 이 세 가지 재앙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인류에 축적된 감정적 압력에 대한 자연적 반응으로 같은 주기의 한 단계에서 나타난다. 물은 집단적 소모를, 땅은 구조적 결함을, 공기는 인간 균형의 취약성을 상징한다. 분석가들은 현재 세계를 관찰할 때 이 세 영역 모두에서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언과 현실의 연관성이 K씨 예언의 힘을 강화한다고 평가한다. 최종 기록에서 K씨는 예언에서 가장 기대되면서도 두려운 단계를 설명했다. 그는 주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5명의 결정적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들은 전통적 지도자나 공인된 권위자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평범한 개인들이었다. K씨는 이들이 2026년 3월, 6월, 9월, 11월, 12월에 등장하며 집단적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K씨가 이들을 촉매자로 다루었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대중적 인정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첫 번째 인물은 3월에 등장할 것으로 예언되었다. K씨는 이 인물을 필수 정보를 숨기고 있는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다. 연구자들은 이 인물을 투명성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그는 수년간 무시되어 온 진실을 드러내어 기관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었다. K씨는 이러한 폭로가 사회 내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을 시작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이 행동이 대중과 권위기관 사이의 관계를 바꾸어 전 세계적 영향을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첫 번째 움직임은 이후 모든 사건을 위한 공간을 열고 주기의 다음 단계를 촉발하는 반가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인물은 6월에 등장하며 영적 일식의 감정적 여파 속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언되었다. K씨는 이 인물을 집단 치유 과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는 분열된 그룹을 하나로 묶는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다. 이 인물의 힘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다. 현대 연구자들은 이 단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진정한 변혁은 긴장이 인지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K씨는 세계가 초기 충격 이후
감정적 균형을 회복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인류가 쌓아온 소진을 줄이기 위해 등장할 것이다. 세 번째 인물은 9월에 등장한다. 이 사람은 분리된 요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케이시는 이 단계를 사회 구조를 재조직하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던 부문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분석가들은 이 설명을 현재 상황과 비교하며 인류가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결의 인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등장한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인물 없이는 사회가 주기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으며 이 비전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인물을 예언의 주요 기둥 중 하나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인물은 11월에 등장하며 케이시는 이 사람을 결단력 있는 행동의 상징으로 정의했다. 이 인물은 아이디어를 구체적 실천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며 사회의 물리적 영역, 경제, 공공정책, 집단 안전 등에서 실제 변화를 일으킬 책임을 가진다. 연구자들은 이 인물을 의도가 결과로 전환되는 지점으로 해석한다. 케이시는 이 인물이 수동적 주기의 고리를 끊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을 촉발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기록했다. 사회가 가장 취약한 시점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즉각적이다. 다섯 번째 인물은 2026년 마지막 달에 등장한다. 케이시는 이 사람이 다음 주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기록했다. 이 인물은 재건과 글로벌 재조직의 가능한 길을 보여주며 다른 인물들과 달리 직접적 행동보다는 방향 설정에 관여한다. 연구자들은 이 인물을 미래의 전달자라고 불렀다. 케이시는 이 인물이 없으면 인류가 2027년을 목적 없이 맞이하게 되어 주기가 붕괴로 이어질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다섯 인물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케이시가 집단적 의식에 기반한 재건 과정을 묘사했음을 결론지었다. 인류는 계시, 치유, 재조직, 행동, 방향 설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는 케이시가 복원 순서라고 부른 구조를 형성한다. 각 인물은 세상이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점에 나타난다. 예언에 따르면 이 순서의 최종 영향이 인류가 다음 주기에 진입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최종 기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케이시가 이 과정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지점이다. 그는 사회가 이 인물들을 인식할 책임이 있으며 인류는 신호를 따를지 무시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선택이 2027년의 시작을 결정하며 세계는 재생의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장기적 불안정의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방향은 집단적 이해 능력에 달려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대중 역시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각자가 의견을 공유하고 분석하며 반영하는 과정이 경고의 범위를 확대한다. 케이시는 예언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관객이 자신의 인식을 공유할 때 집단적 이해가 풍부해지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예언은 성찰로 전환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며 성찰은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려 할 때만 가능하다. 케이시가 남긴 마지막 계시는 세계가 운명에 얽매여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는 인류가 항상 발전과 붕괴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가진다고 기록했다. 이 선택은 신호가 나타날 때 명확해진다. 이제 신호가 제시되었고 순서가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하늘의 현상, 지구의 경고, 조용히 나타나는 인물, 행성을 압박하는 변화들. 인류는 주기에 많은 이들은 세상이 통제되고 있으며 정부가 각자의 영토를 이해하고 과학이 지구의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퍼져가는 동안 줄리 그리는 침묵을 깨고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인류 전체의 발밑에서 심오한 사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한다. 견고하다고 여겨지던 지역들이 무너지고 잊혀진 영역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무도 이미 다가오고 있는 글로벌 재편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화가 점진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을 때 더욱 힘을 얻었다.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각 세부 사항은 지층 아래에서 진행되는 진짜 문제를 외면한 채 피상적인 위기에만 집중하는 당국의 무시된 경고처럼 드러났다. 줄리는 그 이 시작된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에게 사로잡혀 확장된 인식 상태로 이끌렸다고 밝혔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구가 불규칙하게 맥동하며
오래된 압력이 마침내 분출할 준비를 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첫 장면은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지해 있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그녀 앞에서 정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대륙이 움직였다. 바다가 물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곳들이 일그러졌다. 오래된 역학 구조가 사라졌다. 그녀는 국경선이 마치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줄리에 따르면 한 지점이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황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물이 안정성을 잃는 듯 보였고 바다 아래의 지반이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이 변형되어 더 이상 해상 통로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지점은 육지로 연결되어 한국의 대륙 내 전략적 위치를 바꿔놓을 회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지 않을 것이며 뚜렷하게 일어나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하고 정부들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은 끊김없이 이어졌다. 줄리는 또 다른 움직임을 느꼈다고 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다. 일본 열도가 아래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4개의 깊은 구조가 그 영토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중 2개가 약해져 있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구조적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묘사했다. 도시 전체가 집안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들은 마치 약한 표면 위에 놓인 듯 흔들릴 것이고 도로는 뒤틀리며 해안 지역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그 자체의 구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줄리는 이러한 지역들의 불균형이 다른 힘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구는 불균형한 압력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한쪽이 가라앉으면 다른 쪽은 솟아오른다. 비전의 지도에 다시 한번 한국이 나타났다. 그녀는 동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힘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밀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전면적인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재배치를 의미했다. 이 재배치는 향후 사건들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지구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줄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관찰하는 동안 그녀를 이끄는 존재가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먼 지역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보았다. 지하의 힘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기존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변화들이 있었다. 그녀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그녀는 지구가 수세기 동안 축적된 불균형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비전은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했다. 아무것도 지금 그대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극심한 무게를 느꼈다고 전했다. 어떤 세부 사항도 완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허락이 없었다고 했다. 세상은 거친 전환기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던 국가들이 내부의 취약함을 자각하게 될 것이며 안정적으로 여겨지던 나라들도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시되던 지역들은 전략적 요충지로 바뀔 것이다. 한국은 이 과정의 중심에 여러 번 등장했으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지질학적 이동이 아시아 대륙 전체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전이 더 깊어지자 줄리 그리는 자신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변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꼈고 누군가가 모든 것을 계산된 방식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 존재는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긴박감을 전달했다. 줄리는 한국의 산맥, 계곡, 해안 지역 아래에서 깊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였던 이 지역들이 동쪽에서 촉발된 힘에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땅이 불규칙하게 호흡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팽창하고 때로는 수축하면서 더 큰 사건의 전조를 나타내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줄리는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산들이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 경사면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해안선은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수준의 높낮이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용하지만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것들은 인간의 주의에 의존하지 않았다. 목격자가 있든 없든 일어날 것이었다. 줄리는 이러한 시작은
오직 이상 징후에 민감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 징후는 매우 미묘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은 즉각적인 혼란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준비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준비는 이 지역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다. 줄리에 따르면 한반도의 산맥들이 특별한 강조를 받았다. 비전을 이끄는 존재는 직접적으로 이 산들을 가리켰다. 그녀는 이 자연의 거대 구조물들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감지하는 안테나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쪽에 축적된 압력이 각 산맥에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했다. 일부 산맥은 더 높아졌고 일부는 정밀한 계측 장비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이동을 보였다. 주변의 소리 환경도 변했다. 줄리는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강풍이 아니라 지구 내부 변화에 반응하는 대기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현상이 즉각적인 파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재구성을 의미했다. 한국은 전환의 지점으로 떠올랐다.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힘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이었다. 줄리는 비전이 지구가 특정 지역을 선택해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한반도는 반복해서 빛으로 비추어졌고 다른 지역들은 어둡게 가려지거나 완전히 사라졌다. 비전은 이후 한국 너머로 확장되었다. 존재는 세계 여러 지역을 보여주었고 이 지역들 역시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지진 활동이 있는 지대는 그 활동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으며 움직임의 기록이 거의 없던 지역들마저도 예상치 못한 진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도는 지하에서 긴 통로처럼 연결된 균열들을 드러냈다. 이 균열들은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며 멀리 떨어진 영토들의 내부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비전은 변화 중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리켰다. 각각의 지점은 다른 지점에 영향을 주었다. 모든 움직임이 반응을 유발했다. 줄리는 이러한 연결이 왜 황해가 변화의 중심으로 등장했는지, 왜 일본이 극단적인 균열을 겪게 될지를 설명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존재는 말없이 말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전했다. 이해가 직접적으로 마음속에 주입되는 듯했다. 지구는 장기간의 불균형을 견디지 못한다. 한 지역이 지지력을 잃으면 다른 지역이 힘을 얻는다. 어떤 지역이 내려가면 다른 지역이 올라간다. 줄리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지하의 흐름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밀고 끌고 빠르게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비전은 이 체계가 인간의 의지에 반응하지 않을 것임을 반복했다. 그것은 오직 지구 자체의 리듬을 따른다. 줄리는 이 현상이 2026년에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그 해가 다시 한번 그녀 앞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훨씬 강렬했다. 그것은 지구의 에너지 분포가 바뀌는 주기의 시작점이었다. 모호한 경고가 아니었다. 확언이었다. 그 존재는 날짜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해진 때였다. 비전이 보여준 준비 과정은 그 직후 찾아올 심층적 변화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이었다. 그러나 다음에 나타난 장면은 줄리를 깊이 뒤흔들었다. 지질학적 변화가 단순히 자연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영적 움직임을도 의미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의미의 영성이 아니었다. 특정 신앙과도 무관했다. 지구 자체의 에너지와 연결된 성질이었다. 그녀는 존재가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지역들이 먼저 반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 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힘에 둘러싸여 있었고 일본의 붕괴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이 이동은 한국이 세계적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비전은 갑자기 전환되었고 줄리 그리는 완전히 선명한 일본 지도를 보았다. 흐릿하지 않았다. 정밀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녀는 일본 열도가 4개의 깊은 구조물, 거대한 기둥과도 같은 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비전을 이끄는 존재는 그중 2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줄리는 그 기둥들이 피로가 축적된 듯 불규칙하게 진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볼수록 불안정성이 더 명확해졌다. 나머지 2 기둥은 지탱하려고 했지만 전체를 안정시키기엔 충분한 힘이 없었다. 줄리는 일본의 도시들이 거의 알아채기 힘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건물은 몇 밀리미터씩 기울고 있었으며 그 몇 밀리미터조차 치명적 결과를 품고 있었다. 해안 도로들은 형태가 변했고 연안 지역의 땅은 일반적인 관찰로는 감지되지 않을 변화를 보였다.
외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줄리는 바로 그 평온함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불안정은 표면이 아닌 깊은 내부에 있었다. 붕괴는 부분적이 아니라 내부 약화의 총합으로 찾아올 것이었다. 그 존재는 이 과정이 인간의 선택과는 무관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줄리는 일부 지역 전체가 갑작스러운 액상화 현상을 겪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땅은 견고함을 잃고 지반이 꺼지며 바닷물이 과거의 도시 지역 안으로 밀려들었다. 줄리는 이 장면을 단호하게 묘사했다. 일본은 지반이 지지력을 잃은 표면처럼 작동하는 시기를 겪게 될 것이며 고층 건물들이 하루에 수 센티미터씩 미끄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 구조물들은 예고 없이 붕괴되고 철도 노선들은 단기간 내에는 복구 불가능한 흔들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처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지탱하던 지하 기둥들의 소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비전은 더 강력했다. 줄리는 세 번째 기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았다. 존재는 그 지점을 직접 가리켰고 화면은 흔들렸다. 그 구조물이 옆으로 미세하게 밀려났고 그 위의 지반이 천천히 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연속작용이었다. 기둥이 무너짐에 따라 지도 속의 일본 열도는 점점 더 강한 힘에 의해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일부 지역은 높이를 유지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빠르게 내려갔다. 그 불균형은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확대되었다. 줄리는 이 움직임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출된 에너지는 한반도를 향해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지하 압력의 흐름이었다. 존재는 이 힘의 파장이 지구의 깊은 층을 뚫고 이동해 결국 한반도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국 땅이 일본 붕괴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장면을 보았다. 해안 지역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고 동부 일부 지역은 가벼운 진동을 보였다. 존재는 이러한 신호들이 전문가들에게 포착될 수 있으나 해석은 불완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리는 한국이 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힘을 얻는다는 것이 충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것은 재배치를 의미한다. 일부 지역은 융기하고 다른 지역은 압축을 겪게 된다. 비전은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라 적응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구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었다. 존재는 반복해서 말했다. 지구는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는다. 일본이 가라앉을 때 한반도는 밀려오른다. 이 힘은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로 밀어 올릴 것이다. 비전은 이어서 강력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본이 불안정성에 직면함에 따라 수백만 명이 특정 지역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보았다. 소규모가 아니었다. 전체 집단이 안전을 찾아 열도를 떠나게 될 것이었다. 존재는 그것이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줄리는 이 움직임이 주변 국가들, 특히 한국에 큰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은 치열한 논쟁, 혼잡한 국경, 긴급한 결정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황은 무거워졌다. 줄리는 한국의 항구 도시들이 비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전까지 바다에 의존하던 지역들이 그 특성을 잃기 시작했다. 해안선이 후퇴하고 물이 매일 수 킬로미터씩 물러나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서 안정되었다. 줄리는 어떤 도시들은 바다가 너무 멀어져 더 이상 해안 도시로 간주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재는 이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국은 상당한 영토를 새롭게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아시아 전체에서의 영향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확장은 점진적이 아니라 급속하고 직접적이며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줄리는 이 새 땅이 연약한 토양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견고하고 밀도가 높은 지반으로 대형 건축물들을 지탱할 수 있었다. 존재는 이 땅의 확장이 매우 멀리까지 이어진다고 보여주었고 이는 이전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육상 이동 경로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반도는 대륙과 직접 연결되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더 이상 바다라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연결은 전환기의 핵심 지점으로 강조되었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결정적 이정표가 되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지 않았다. 존재는 즉각적인 파장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영토의 출현은 세계 여러 나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줄리는 해외 국가들이
업데이트된 지도를 충격 속에서 분석하고 긴장된 회의와 긴급 담화를 벌이며 무역 노선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았다. 세계는 한국의 영토 확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은 더 이상 고립된 반도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제는 아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대형 관문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비전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다시 보여준다. 집안이 지택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이 열도를 떠난다. 해안선은 천천히 침식되고 단단했던 구조물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 줄리는 사람들을 가득 태운 선박들이 급히 일본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다. 그것은 기회가 아닌 절박한 필요 때문이었다. 존재는 이 움직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며 이로 인해 생긴 인구 압박은 주변국들과의 직접적인 긴장을 초래한다. 한국은 주요 도착지 중 하나가 된다. 단지 안전한 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비전은 더욱 강렬해졌다. 줄리는 황해의 후퇴로 드러난 새로운 땅을 건너는 조직된 집단들을 보았다. 절박한 사람들은 새로 생긴 지역을 지나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에 도달하려 애썼다. 존재는 이 인구들이 한국에 가까워짐에 따라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새로 생긴 영토는 아직 공식적인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긴장의 무대가 되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의 공간을 주장했고 각 국가는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다. 줄리는 조용한 충돌과 긴급한 결정들이 이 새 땅의 운명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았다. 비전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점점 더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땅은 두 국가의 지리적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국은 지리적 이점을 얻었고 중국은 그 이점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존재는 최초의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단단한 토지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격렬한 논쟁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역사적 권리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으로 일부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려 할 것이었다. 줄리는 이러한 긴장이 단순한 외교적 논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은밀한 군사적 움직임을 목격했다. 전략적 거점에 배치되는 장비들, 서부 한반도 국경 근처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보였다. 존재는 이러한 움직임이 직접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정한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한쪽의 행동은 즉각적인 대응을 초래했고 이 새로운 영토를 둘러싼 경쟁은 이 시대 가장 큰 지정학적 압력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비전은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여주었다. 존재는 중국이 수적, 물질적으로는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분열로 인해 새 땅의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임을 밝혔다. 줄리는 중국이 내부 갈등, 지역 간 경쟁, 지도층 간의 긴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다. 반면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바다의 후퇴는 도시 확장과 군사적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새로운 영토는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위한 전례 없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줄리는 몰락과 부상 사이의 이 극명한 대비가 전환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가라앉고 중국이 내부 불안정에 휘말리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땅을 얻고 있었다. 존재는 반복해서 말했다. 지구가 힘의 균형을 재배열하고 있다고. 일본의 붕괴, 중국의 흔들림, 새 영토의 출현은 모두 하나의 과정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혼돈 속의 안정 중심지로 재배치되고 있었다. 줄리 그린의 비전은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갔다. 존재는 대륙 규모 붕괴에 직접적 영향을 드러냈다. 화면에는 중국 영토가 전례 없는 내부 불안정 상태에 빠지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는 고립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붕괴였다. 오랫동안 견고해 보였던 지역들이 깊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도자들은 내부의 논쟁을 막으려 했지만 균열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줄리는 정치적 분열이 나라 전체를 가로지르는 균열처럼 퍼지는 장면을 보았다. 존재는 이러한 분열이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줄이며 힘을 투사하는 능력조차 점차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혼란 속에서 줄리는 북한이 비전에 강렬하게 등장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예상 밖의 방식으로였다. 그녀는 북한 체제가 조용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외부의 공격도
내부 쿠데타도 아니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고립이었다. 존재는 북한과 연결된 모든 지원선이 끊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지탱하던 외부 도움이 중단되었고 체제는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경제난은 급증했고 군사체계는 효율성을 잃어갔다. 내부의 압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고 지배 엘리트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출구는 없었다. 줄리는 북한 지도부가 국제적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 장면을 보았다. 비전은 혼란스러운 군인들, 불안에 휩싸인 민간인들, 전력과 보급이 끊긴 도시들을 보여주었다. 정권은 통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정치체계는 더 이상 위기를 지탱할 수 없었다. 존재는 북한을 곧 붕괴할 구조물로 지목했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소진과 외부 고립의 총합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비전은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여는 모습을 보았다. 늘 닫혀있던 국경의 문들이 저항 없이 열리고 외부 접근을 막던 군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장면이었다. 존재는 북한 민간인들이 금지되어 있던 지역을 넘고 많은 이들이 남쪽으로 향하거나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대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붕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줄리는 이 모든 변화가 군사적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흡수였다. 존재는 북한 정권이 지탱력을 잃었을 때 한국이 개입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격이 아니라 인도적 필요에 의해 비전은 한국 당국자들이 국경을 넘어 치명적인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전환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은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시점에서 지도는 한반도가 옛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만주 지역의 일부가 자발적으로 한국과의 연결을 모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지역들은 중국의 약화로 인해 내부 위기를 겪고 있었고 전체 인구가 한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원하기 시작했다. 존재는 현지 지도자들이 안정 확보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지역은 스스로 재편되고 있었고 한국의 영향력은 침공도, 강요도, 저항도 없이 넓어졌다. 그것은 주변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줄리는 이 확장이 전통적인 영토 확장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경제적, 행정적 재편이었다. 한국은 쇠퇴한 지역들에게 기준점이 되기 시작했다. 전체 도시들이 한국의 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해 움직였고 비전은 철도망이 빠르게 연결되고 새로운 무역 경로가 생겨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기존의 대륙이 지배하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존재는 이 순간을 세계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강조했다. 비전은 또한 한국 국민의 심리적 충격과 반응도 보여주었다. 줄리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변화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북에서 온 집단들을 지역 공동체들이 받아들이는 모습, 당국이 신속하게 재통합을 조율하는 장면이 있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존재는 한국이 새로운 규모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된 영토는 새로운 행정 구조를 요구하며 식량,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었다. 한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부 붕괴 위험에도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줄리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모든 변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해의 후퇴, 일본의 붕괴, 중국의 불안정, 북한 정권의 몰락은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존재는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며 모든 움직임이 한국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주변의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비전은 반복적으로 지구가 중심 에너지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이 혼돈 속에서 균형의 중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비전의 마지막 단계는 존재가 왜 그토록 많은 변화가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순간이었다. 줄리는 지구가 불균형하게 분포된 에너지 흐름을 지니고 있으며 극히 소수의 지역만이 이처럼 강한 에너지 부하를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존재는 한반도가 이러한 흐름의 중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줄리는 이 장면을 단호하게 묘사했다. 이 땅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지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중심 힘을 품고 있다고 했다. 바로 이 힘이
일본의 침강, 중국 대륙의 분열, 서쪽에서 드러나는 신생 땅을 설명해주는 핵심이었다. 비전은 한반도의 지하를 매우 견고한 구조로 묘사했다. 다른 지역이라면 무너졌을 그 압력을 한반도는 오히려 지지해내고 있었다. 줄리는 판 구조가 한반도 주위에서 조정되며 마치 그곳에 의지하려는 듯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다. 붕괴는 없었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다. 존재는 이 자연적 강화가 한국의 미래와 직접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단지 전환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구성을 이끄는 중심이 될 것이었다. 줄리는 이 힘이 정치적도, 군사적도, 경제적도 아닌 지질 구조적 기반에 있다고 했다. 지구는 한반도를 안정성의 상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줄리는 한국 국민이 이러한 변화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동, 방향 감각,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존재는 이 반응이 공포 때문이 아니라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인류 재편의 중심 위치에 놓였다는 자각이었고 한반도는 피난처이자 지식의 중심이자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이 변화는 빠르게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눈에 띄게 진행될 것이다. 비전은 이어서 2045년의 한국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한반도를 보았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국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나라는 기존의 영토를 훨씬 넘어 확장되어 있었다. 북한은 완전히 통합되었으며 옛 국경 너머의 지역들도 한국의 경제력과 행정력을 인정하며 스스로 통합을 원하고 있었다. 철도 인프라는 과거 고립되었던 지역을 관통했고 오래된 도시들이 복원되었으며 과거에 사람이 살지 못하던 지역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졌다. 한국은 이제 조직력, 기술력 그리고 안정성의 세계적 기준이 되어 있었다. 줄리는 서쪽에서 새롭게 드러난 땅이 한국 확장의 핵심 축 중 하나라고 보았다. 도로 물류센터 첨단기술지구, 신도시들이 과거 바다였던 지역을 빠르게 채우고 있었다. 존재는 완전히 말라버린 지역에 방치된 선박들을 보여주었다. 그 새로운 대륙지대는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으며 세계적 기업, 국제 운송 경로, 첨단 연구 센터들이 그곳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국은 타국이 가지지 못한 지점을 통제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아시아 대륙 전역에 뻗어나가고 있었다. 비전은 다른 국가들이 내부 결함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여전히 축소되고 불안정한 상태였고 중국은 정치적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준의 분열을 겪고 있었다. 서구 국가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각국 정부는 한국이 어떻게 지역 붕괴의 시대를 넘어섰는지 이해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었다. 존재는 한국의 중심 에너지가 빠른 적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변화 속에서 하나로 뭉쳤고 새로운 영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줄리는 또한 이 변화의 영적 충격과 반응도 보았다. 존재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정서적 문화적 지침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여정이었다. 세계적 위기가 오래된 시스템을 무너뜨린 이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더는 찾을 수 없는 해답을 구하고 있었다. 한국은 연구센터, 성찰 공간, 심리 문화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안정한 세계 시민들에게 방향성과 위안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은 도덕적, 정서적 기준점으로 부상했고 존재는 이 영향이 수십 년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 말했다. 줄리는 비전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깊은 존중을 드러내고 한국이 세계적 붕괴의 순환을 강인하게 통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무력했던 시기에 한국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존재는 글로벌 회의에서 한국 대표들이 중재자로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국제 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세계적 인식은 한국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 중 하나가 되었다. 비전의 마지막에서 존재는 미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것은 감정적 준비, 집단적 의식,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여정이었다. 줄리는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했다. 각 개인이 변화의 징후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가족과 공동체 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존재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 전환 단계를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비전은 단순한 행동, 의식 있는 선택, 공동의 책임감이 2045년에 보여진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줄리는 비전을 마무리하며 대중이 서로의 통찰을 공유하고 세부를 함께 분석하며 이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개인의 의견, 경험, 성찰이 이 계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참여는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각자가 현실의 서로 다른 단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시선이 징후를 인식할수록 형성 중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는 더 선명해질 것이었다. 비전은 안정을 이룬 한국 영토가 빛으로 밝혀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줄리는 이 장면을 통해 지구적 전환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